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여전히 30K 중반을 횡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비트코인 온체인 데이터를 좀 살펴볼 텐데 비트코인의 이것이 사상 최고치를 돌파해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국 CPI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관련해서 비트코인의 움직임들까지 살펴봤을 때 아주 큰 변동성이 올 가능성이 있어서 왜 변동성이 올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미국 기관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돈을 싸들고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CVD 자료인데요. 특이사항으로 이 CPI 발표를 앞두고 매수벽과 매도벽이 두터워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모두 양쪽에서 베팅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31K와 31.5K 모두 매도벽이 더 두꺼워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30K 밑으로도 이 매수벽이 계속 두꺼워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밑으로 하락을 했다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에 베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CPI 발표가 이번에는 변동성에 큰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대비해야 되겠습니다. 예상하기로는 3% 초반까지 이제 빠질 거다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각종 지표들을 봤을 때 CPI가 지난번 발표 때 4%였는데 3%대로 내려오는 거는 당연히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 3%대에서 3.1%냐 아니면 3% 중반이냐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CPI가 중요한 이유는 3%대까지 빠지게 되면은 원래 목표치가 2%대였잖아요. 거의 다 왔기 때문에 금리 인상의 명분이 많이 사라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이 미국이 강하기 때문에 스트롱해가지고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 이런 것들이 시장에 충격으로 작용을 했는데 금리 인상의 원인이었던 이 CPI가 내려가게 되면 그렇게 되면은 금리를 더 올리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번 CPI 발표를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산시장 특히 코인 시장도 이 CPI 발표 때문에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나 코인 시장이 변동성이 계속 줄어들면서 그러니까 눈치 보기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23년도 1Q에 이 CPI 발표에 목맸을 때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발표 앞두고서는 그러니까 볼륨량이나 이 변동성이 줄어드는 거를 확연히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러다가 2Q 때 많이 이런 것들을 회복했다가 이번 시 중요하게 인식이 되면서 다시 이제 잠행 모드로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적인 부분을 봤을 때도 요거 제가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하락을 했을 때 변동성과 이 볼륨량이 줄어드는 타이밍 그 타이밍에서 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가지고 왔던 지표인데요. 보면은 14일 동안에 비트코인 가격의 하이앤 로우를 봤을 때 그러니까 뭐 변동성이 4.6%까지 빠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내려온 요 구간인데 변동성이 그 밑으로 내려왔다고 해요. 이 변동성이 내려오고 볼륨량이 줄어들 때 그 뒤로 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실제로 튀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비트코인 가격이 변동성이 축소되고 있고 볼륨량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뒤에 큰 변동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지점에 다가가고 있다라는 게 보여지는 거고 제가 요 지점 그러니까 하락했을 때 이때 이 지표를 가지고 오면서 이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 모멘텀이 생기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CPI를 앞두고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정말 비트코인 본연의 그러니까 본질이 이제 가격이 상승하기 위한 모멘텀을 얻기 위함인지는 살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 지표적으로 봤을 때 큰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지점에 다다르고 있다라는 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들도 좋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코럴레이션 그러니까 테크주와의 코럴레이션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거의 뭐 0%에 가까울 정도로 미국에 있는 나스닥 테크주와 같이 움직임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거는 비트코인이 2020년도 전에 그러니까 2020년도부터 코럴레이션이 높아지긴 했는데 요 전에는 미국 주식과 이 코럴레이션이 낮았어요. 상관관계가 별로 없었었고 2020년도 코로나 때 이 상관관계가 높아졌다가 다시 이제 낮아지고 있는 상태인데 저는 불장이 오기 위해서는 이런 미국 주식들 특히 테크주와 좀 이별을 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테크주는 불장이고 비트코인 가격은 횡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관관계가 낮아진 거는 좀 아쉽긴 하지만 이런 모습들은 비트코인이 중장기적으로 우상향하고 또 불장을 맞이하기에는 좋은 전제 조건이 갖춰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테크니컬 프라이싱 모델을 봐도 이평선들이 모이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께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이런 이평선들이 아주 이쁘게 모여가고 있고 이게 실제로 모이게 되면
그 뒤에 상승이 일어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평선들이 모이는 거는 기술적으로도 좋은 모습을 앞으로 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유의미하게 살펴봐야 되고, 그런 이평선들이 모여가고 있는 상태다,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제목에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게 있다고 했는데, 비트코인을 한 개 이상 들고 있는 원래 숫자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서 100만 개 이상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온체인 데이터에서 어드레스는 중요하게 보는 지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한 개 이상 들고 있는 이제 비트코인의 원래 숫자가 100만 개를 돌파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뭐 불장에 가까이 임박했다, 이런 것들도 해석할 수 있지만, 더 크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비트코인이 실제로,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어답션이 일어나고 있고 분배가 일어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본인의 자산으로 채택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과 같은 거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기적으로도 불장을 가기 위해서 좋은 모습이고, 중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이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채택을 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지표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30K, 31K에서 많이 횡보를 하고 있는데, 과거 지표를 살펴봤을 때 어떤 위치인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과거에도 특정 이렇게 하락을 했을 때 추가 하락을 한 요 지점이 꼭 있어요. 보시면은 추가 하락을 한 지점이 있는데, 요 지점에 짝대기를 긋고 나면은 어떻게 되냐, 요걸 넘어갔을 때가 하락장에서 상승 반전장으로 올라가는 모습인데, 아직까지는 상승 반전장에 완전히 리커버리가 되지 않은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2015년도 모델 같은 경우는 17년도 요 때는 요 시기에서 오랫동안 행보를 했고요. 그 다음에 2019년도 20년도 모델 같은 경우는 여기를 되차게 뚫고 올라온 다음 다시 기간 조정을 거쳤다,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뭐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요 구간에서 한 번 더 뚫는 걸 좀 바라보고 있다, 그런 뷰로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뒤는 제가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 과거에도 요 지점에서 계속 횡보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을 지치게 한 구간이 반드시 존재를 했다, 이런 것들을 좀 이 지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최근에 비트코인의 가격을 예측하는 사람들이 이게 컵앤 핸들 모델이라고 해요. 이런 모델이 있나 봐요. 이게 되게 유명한, 차트에서 유명한 모델인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재밌어가지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근데 재밌어서 가지고 온 것도 맞는데, 이 30K 같은 경우는 중요한 저항선이자 지지라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구간에서 컵앤 그 핸들 모델이 여기서 만들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푹 튀어가지고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42K까지 갈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뭐 어디까지 갈지에 대한 가격은 단기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로버트 기요사키 같은 경우도 어제 비트코인 뭐 10만 불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많은 전문 기관에서 2024년도 반감기 때 뭐 12만 불, 10만 불, 14만 불은 누구나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안 가면 오히려 이상한 느낌인데 꼭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스탠다드 차트드 어제 말씀드렸던 거는 2025년도가 아니고 2024년도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정정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에서 말씀드렸던 미국에서 돈 싸들고 기다리고 있다는 게, 이거는 하나의 특징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곳뿐만이 아니고 비트코인 현물 ETF, 특히 현물 ETF가 나오게 되면은 돈을 관리하고 있는 수많은 곳에서 뭐 연금, 펀드 뭐 이런 곳들에서 이걸 포트폴리오로 담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는 자명한 것 같습니다. 미국 재무자문역이라는 곳인데,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퇴직연금 관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퇴직자금 관리하는 사람들이나 인하우스, 하우스 자금 관리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설문을 했는데 비트코인 현물 ETF에 관심이 있다. 이 사람들이 굴리는 돈을 보니까 거의 30조 달러니까 3경 정도 되는 거죠. 3경 정도 되는 게, 얘네들은 1000조 이런 것들이 단위가 좀 우스워가지고 3경 이러면은 아 그렇구나 이렇게 넘어가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굴리고 있는 곳에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를 기다리고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도 중요한 건데,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면은 자기의 포트폴리오에 ETF를 담은 건 되게 유리한 상황인데, 거기서 비트코인 ETF를 담으려고 하고 있는 돈을 굴리는 수많은 기관들이 기다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 현물 ETF는 돈이 들어오는 곳에서는 게임 체인저가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부분들이 바뀔 거고, 그러면서 더 많은 비트코인을 필요로 하게 될 거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현물 ETF,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늘 말씀드리는 게 수탁 서비스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맡기는 곳이 중요한데 이 환물 ETF를 사는 애들도 들어오려면은 이 수탁 서비스가 잘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보게 되면은 이 기관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커스터디 솔루션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이 말은 기관이 비트코인을 살려고 하는 이 매수세, 그 다음에 의지, 니즈가 커져가고 있다라는 거를 방증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비트코인을 기관들이 살려면 비트코인을 사고 나서 그걸 보관하는 수탁 서비스가 필요한데 그 수탁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기관이 비트코인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 연결이 되고 있고 실제로 기관들은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하나로 대가 연결이 되고 있다라는 모습을 여러분들께서도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온체인 데이터 상으로도 비트코인을 매달 2만 개씩 축적이 되고 있다라는 것들이 지표로 나오고 있나 봐요. 2만 7천 개 정도가 매달 축적이 되고 있고 계속 누군가는 비트코인을 모아가고 있는 상태다. 그 모아가는 게 언제 분배가 되냐? 불량 때 분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비트코인을 믿고 계신 분들은 모아가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는 거를 현재 상황이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여기 FTX에 자금이 묶여 계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FTX 2.0이 꼭 나와가지고 물론 하루 인베스트도 관련이 있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본인들의 자산을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는데 FTX 같은 경우는 2.0이 꼭 나올 것 같아요. 어떤 거였냐면은 비트코인 이 FTX에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 같은 것들이 묶여 있을 때 얼마나 묶여 있는지 그걸 신고하는 사이트거든요. 그 사이트가 다시 오픈을 했다가 또 닫혔는데 이런 것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고를 하고 그 뒤에 그걸 확인을 하고 분배를 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진행이 될 텐데 이게 아마 2023년도 말에는 해결이 되지 않을까. 어떤 실마리가 그래도 그 안에는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FTX도 부디 조금 좋은 결과로 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멤버십 분들께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에서 코인을 보유하는 거에 대해서 상장사가 그런 회계 기준에 대해서 마련을 하고 공시 관련돼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비가 마무리가 되면은 그러니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이 비트코인을 본인들의 회사가 법인이 샀을 때 그걸 샀다라는 거를 공시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회계 처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식으로 봐도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눈치를 보다가 장이 좋아지면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회사가 이제 생길 가능성이 있다. 일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